두 번째 사건 라인업은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100일이 넘겼습니다. 과연 구치소에서의 이 100일 생활기는 과연 어떨까? 오늘 이 기사가 보도가 됐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생활, 요즘 특히 이 습도도 높고 더위도 무더운데 구치소 안에는 뭐 에어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생활을 보내고 있는지 저희가 출력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 일단은 규칙적인 기상 시간, 오전 6시 30분에 매일같이 기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루에 구치소 측에서는 3끼가 제공되는데,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제공량의 3분의 1만 먹고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나와도 그중에 3분의 1만 먹고 3분의 2는 남기고, 점심도 3분의 1만 먹고 저녁도 3분의 1만 먹고. 그래서 이 교도관이 피곤하실 텐데, 재판도 받느라 피곤하실 텐데 왜 이렇게 적게 드시냐라고 이제 걱정되는 마음에서 물어보면 박 전 대통령은 원래 식사량이 적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교도소 내부에는 중앙 냉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이 독방에 현재 수감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찬물을 떠다 놓고 찬물을 이렇게 몸에 뿌리고 선풍기 바람을 이용해서 찬물을 증발시켜서 열을 식히는 그런 방법으로 더위를 이기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교도소 수감자들도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찬물을 몸에 껴 얹은 다음에 이제 선풍기 바람에 날리는 방법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낮에 일과에는 박경리 씨의 소설 토지를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잠이 안 오는 오전 이른 시간에는 박 전 대통령이 주로 영안사전을 읽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안사전. 그리고 매주 한 차례 30분가량 구치소 의사에게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데 요즘은 재판이 너무 많다. 피곤함을 박 전 대통령이 의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비타민C 등등 복합 피로회복제 등을 구입해서 현재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후 10시에 취침을 하고 새벽 3, 4시에 잠시 깼다가 주로 영안사전을 읽고서 다시 취침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의사 측에게 필요하다라고 호소한 대목, 아니 뭐라고 호소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주일에 재판을 4번씩 나가느라 피로가 극심하다라고 이 만성 피로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근식 교수님. 이게 일단은 이 녹록치가 않아요. 독방 수감 생활이라는 게. 그럼 특히 여름에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민주화운동 하시다 수감됐을 때는 계절이 언제였어요? 저는 이제 여름에 들어가서 겨울에 나왔는데요. 여름에 나셨군요. 네, 그러니까 여름이 굉장히 힘든데요. 우선은 지금 금방 나온 것처럼 혼자서 저 무료한 혼자만의 그 독방 그 생활을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는가는 멘탈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소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제 잠인데요, 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모든 구치소 시설, 그다음에 이 수용 시설에는 불을 끄지 않습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취침한다고 해서 불을 꺼주지 않아요. 아, 그래요? 불을 끄면 이게 탈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 불을 끈 다음에 감시가 소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밤에 잘 때도 불을 형광등을 많이 켜본 상태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 9시나 10시쯤에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고 취침을 하라고 하면 잠이 잘 안 오죠. 잠이 잘 안 오면 그때부터 불 켰으니까. 그럼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서로 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혼자 있으니까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독방에서 취침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올 뿐만 아니라 겨우 잠에 들어도 여름이면 습하고 덥고 그다음에 냉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새벽에 깰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지금 심리 상태로 봐서 뭐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런 걸로 본다면 제가 볼 때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게 가장 큰 고통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일과 시간에 정말 시간이 많이 남는데 막상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인데 저 같은 경우도 소설을 많이 사서 읽어봤습니다만 지금 토지를 읽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가장 읽기 쉽고 감성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들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영안사전을 읽는다는 걸로 봐서는 여전히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아닌가라는 걸 좀 간접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사전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긴다는 것은 자기와의 정말 힘겨운 싸움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박 대통령도 저 긴 재판들을 지금 스스로 겪어나가고 일주일에 4번씩 또 구치소에서 또 재판들까지 나가야 되고 그런 정신적인 것들을 견뎌내는 걸 보면 뭐 100일 동안 수용 생활을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예,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낮에 매일 운동 시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운동 시간을 이제 본인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적절히 활용해야 될 텐데 이제 운동은 혼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수영자들하고 시키기 힘들면 나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나마도 독방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하고 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물을 껴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을까 싶고,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이제 약은 굉장히 많이 자기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회복제라든지 뭐 심지어 여러 가지 각종 질병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하고, 그나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진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제가 영안사전을 읽는다라고 봤을 때는 두 가지 생각도 들어요. 무료한 부분을 왜 해결한다는 것도 있고, 한국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겠다. 영어를 좀 배워가지고 이제 이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기간이 떠나면 앞으로는 좀 유창하게 영어를 좀 잘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멕시코를 갔더니 멕시코 대사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스페인을 별로 못하는데도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했던 대통령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던데,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영어나 중국어나 스페인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나마도 그 기간 동안에 자기의 어떤 부족한 그런 어떤 의휘 능력이라도 좀 개발하고 싶은 생각을 가진다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의외로 안정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